할머니의 편지. 그녀는 자신의 이름을 처음으로 적었을 때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살면서 수천 번 불려온 이름인데 그날 처음으로 자신의 손으로 그 이름을 썼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멈춰있던 시간이 흐르기 시작했어요. 그 이야기의 주인공은 미국에서 자란 한 여성입니다. 부모님의 따뜻한 사랑을 받으며 자랐고 언뜻 보기에 부족함 없는 삶을 살아왔죠. 하지만 거울을 볼 때마다 문득문득 나는 누구일까 하는 질문이 마음속에서 떠오르곤 했습니다. 그녀는 마침내 자신의 뿌리를 찾아 지구 반대편의 땅을 밟습니다. 그곳에서 마주한 건 한 장의 편지와 낯설지만 이상하게 익숙한 글자들이었습니다. 그 글을 읽지 못했던 순간부터 그녀의 인생은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죠. 누가, 왜 그녀에게 이 편지를 남겼을까요? 그리고 그 글자들 안엔 어떤 이야기가 숨겨져 있었을까요? 지금부터 여러분께 기억되지 못했던 이름, 그러나 잊힌 적 없던 사랑의 기록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잠깐 1초만 투자해서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에린박이라고 합니다. 현재 미국 매사추세츠주의 작은 도시에서 살고 있어요. 저는 이곳에서 아주 평범하고 따뜻한 가정에서 자라났습니다. 입양이라는 단어가 제게 처음 알려졌던 건 아마 5살 때였을 거예요. 부모님께서는 제가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부드럽게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에린, 너는 아주 특별한 방식으로 우리 가족이 되었단다 라고요. 그 말은 이상하게도 저에게 안도감과 동시에 질문을 안겨주었어요. 그 당시엔 어려서 그 의미를 깊이 알 수 없었지만 자라면서 점점 더 복잡한 감정으로 자리 잡았어요. 학교에서 가계도를 그리는 과제가 있었던 날, 친구들이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를 그릴 때 저는 종이를 멍하니 바라만 봤습니다. 지금의 부모님은 제게 진짜 가족이에요. 그것만은 변함없어요. 하지만 제 뿌리는 어딘가 다른 곳에 있다는 생각은 계속해서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사람들은 제게 자주 물었습니다. 너는 어디서 왔어? 한국에서 왔구나. 김치 좋아해? 처음엔 단순한 호기심일 뿐이라고 생각했지만 반복될수록 제 정체성을 흔드는 질문으로 다가왔어요. 저는 한국 음식도, 한국말도, 한국 문화도 전혀 몰랐기 때문이에요. 종종 거울을 보면 제 얼굴이 부모님이나 형제들과는 너무나 다르다는 사실에 쓸쓸함이 밀려왔고 사진 속 제 유년 시절엔 항상 누가 날 낳았을까라는 물음이 그림자처럼 따라다녔죠. 26살이 되던 해 저는 더 이상 이 질문을 외면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집에 있던 어느 날 입양인의 정체성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보게 되었는데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혼자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제 감정을 억누르고 살았던 걸까요? 눈물이 멈추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결심했습니다. 제가 태어난 나라 한국으로 가보자고요. 출국 전날 부모님께 제 결정을 말씀드렸어요. 아버지는 조용히 제 어깨를 감싸 안으셨고 어머니는 그래, 에리나 너의 이야기를 찾을 시간이야 하며 눈시울을 붉히셨어요. 저는 그 순간 부모님께 죄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너무나도 사랑받았지만 제가 찾고자 하는 것은 그들이 줄 수 없는 것임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인천공항에 내리던 순간 묘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공기가 다르다는 느낌, 사람들이 다 나와 같은 얼굴이라는 사실, 눈을 돌리는 모든 간판이 읽을 수 없는 문자로 가득하다는 두려움. 낯설지만 왠지 심장이 조금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마치 무언가가 제 안에서 깨어나는 것처럼요. 며칠 동안은 서울 이곳저곳을 둘러봤습니다. 청계천, 북촌, 남산타워 여행자처럼 카메라를 들고 다녔지만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허전했어요. 관광은 제 목표가 아니었으니까요. 제 진짜 목적은 바로 저 자신을 찾는 일이었거든요. 드디어 약속된 날, 저는 서울 외곽의 한 입양 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고아원을 찾았습니다. 건물은 낡았고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마주한 상담사분은 저를 반갑게 맞이해 주셨고 제가 누구인지 어떤 사연으로 왔는지를 조심스럽게 물으셨어요. 모든 서류를 제출하고 기다림 끝에 제 입양 기록을 넘겨받게 되었습니다. 무언가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기록은 대부분 생소한 용어들로 가득했지만 그 안에서 한 장의 종이가 눈에 띄었습니다. 연한 크림색 종이에 삐뚤빼뚤하지만 또렷한 손글씨가 적혀 있었어요. 종이 맨 위에는
내 사랑하는 손녀 에린에게라는 글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바로 저를 위해 적은 편지였습니다. 이건 뭐죠? 제가 묻자 상담사분은 조심스레 말씀하셨습니다. 입양되기 전 에린 씨의 친할머니께서 작성하신 편지입니다. 보관 중 파손되지 않도록 파일 안에 넣어두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나올 것 같았습니다. 생전 처음으로 가족의 흔적을 실감했어요. 하지만 문제는 저는 그 편지를 읽을 수 없었습니다. 한글이었거든요. 제가 가장 먼저 읽어야 할 가장 귀중한 이야기가 제 앞에 있는데 해독할 수 없는 고대 문자처럼 보였어요. 순간 저는 너무나도 무력하고 또 슬펐습니다. 너무 가까운 곳에 있는데 손을 뻗어도 닿지 않는 것 같은 이 느낌 이해하실 수 있을까요? 편지를 가만히 두 손으로 쥐고 있었어요. 종이 끝이 살짝 찢어져 있었고 잉크는 몇 군데 번져 있었지만 그 모든 것들이 시간의 흔적 같았습니다. 그 순간 마음속에 고요히 무언가가 얹혀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저를 기다려준 이 사람이 누구인지, 왜 이 편지를 남겼는지를 알고 싶다는 마음뿐이었어요. 그날 밤 숙소로 돌아와 침대에 앉은 채 편지를 다시 꺼냈습니다. 친할머니라는 존재가 내게 있었다는 사실, 그리고 그녀가 나를 그리워하며 적어내려간 그 말들이 지금도 어딘가에 살아 숨쉬고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세상 어디에도 없던 저의 이름이 이 조그만 종이 한 장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제가 처음 한국에 온 이유는 제 과거를 알고 싶어서였습니다. 하지만 이 편지를 마주한 그 순간부터 그것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제 존재의 본질을 찾아가는 여정이 되었습니다. 낯선 도시의 공기는 아직 익숙해지지 않았지만 저는 매일 아침 호텔 창가에 앉아 먼 하늘을 바라보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서울의 아침은 늘 바쁘고 분주했지만 제 마음은 유독 조용했습니다. 할머니의 편지를 받은 이후 저는 매일같이 그것을 꺼내어 펼쳐보곤 했습니다. 종이 위의 한글은 여전히 해석되지 않은 퍼즐처럼 저를 바라보고 있었고 그 안에 담긴 이야기를 상상할수록 마음이 간질간질해졌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조급함도 커졌습니다. 이 편지를 해석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어떻게 찾아야 할까? 괜히 아무한테나 보여주는 건 신뢰가 아닐까? 수많은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저에겐 이 편지가 단순한 문서가 아니라 제 삶에서 처음으로 손에 쥔 가족의 증거였기 때문입니다. 그날은 유난히 바람이 많이 부는 날이었습니다. 점심을 해결하기 위해 홍대 근처의 한 골목으로 들어섰어요. 화려한 간판들과 젊은 사람들 사이를 지나 조용해 보이는 작은 식당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잔잔한 피아노 음악이 귀를 간지렸습니다. 어쩐지 마음이 편안해지는 공간이었어요. 어서 오세요. 라는 환한 인사와 함께 중년의 아주머니가 반겨주셨고 저는 조심스럽게 구석 자리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메뉴판을 받아들고도 한참을 들여다봤습니다. 사진이 붙어 있었지만 이름만으로는 도무지 어떤 맛인지 상상이 가지 않았어요. 한국 음식이 익숙하지 않았던 저로선 일종의 모험이었죠. 망설이던 찰나 옆자리에서 조용히 다가온 한 분이 있었습니다. 처음 오셨죠? 상냥한 목소리였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회색빛 짧은 머리에 단정한 복장을 하신 할머니가 웃고 계셨습니다. 그녀는 식당 안 창가에 앉아 계셨는데 제가 당황하는 모습을 눈여겨보신 듯했어요. 아, 네. 제가 한국말을 잘 몰라서요. 그냥 아무거나 시켜보려던 참이었어요. 조심스레 대답하자 할머니는 가볍게 웃으시며 말씀하셨어요. 그럼 내가 추천해 줄까요? 외국분 입맛엔 불고기덮밥이 괜찮을 거예요. 감사 인사를 건네고 음식을 주문한 뒤 저는 용기를 내어 말을 걸었습니다. 혹시 제가 부탁 하나 드려도 될까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으셨고 저는 가방 속에서 조심스럽게 편지를 꺼내 건넸습니다. 이 편지인데요. 고아원에서 받았어요. 제 친할머니가 저에게 남긴 편지라고 하는데 한글을 못 읽어서 무슨 내용인지 전혀 몰라요. 할머니는 잠시 놀란 눈빛으로 편지를 바라보시더니 그것을 조심스럽게 받아 펼치셨습니다. 종이 가장자리가 살짝 찢어져 있었고 손글씨는 다소 삐뚤빼뚤했지만 그 속엔 분명 정성이 느껴졌습니다. 할머니는 그 글자들을 천천히, 아주 천천히 읽기 시작하셨습니다. 시작은 내 사랑하는 손녀 에린에게라고 되어 있네요. 그 말을 듣자마자 제 눈가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낯선 말이지만 그 속에 담긴 감정은 너무도 분명히 전해졌어요.
할머니는 문장 하나하나를 또박또박 읽고 천천히 영어로 번역해 주셨습니다. 발음은 다소 어색했지만 그 어색함마저도 저에겐 위로가 되었어요. 할머니가 목소리를 낮춰 읽으신 한 문장이 아직도 잊히지 않습니다. You don't need to remember me. 나를 기억하지 않아도 괜찮아. It's okay. 정말 괜찮단다. I've lived missing you every single day. 나는 하루도 빠짐없이 너를 그리워하며 살아왔단다. 그 문장을 듣는 순간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평생 동안 나를 잊지 못하고 그리워한 한 사람. 그 사람의 존재가 편지를 통해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깨달았어요. 언어는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마음을 전하는 그릇이라는 것을요. 그분은 정말 당신을 많이 사랑하셨네요. 할머니는 편지를 다 읽고 나서 제 손을 살포시 잡으며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에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저를 바라보며 다시 말했습니다. 글씨가 좀 흐려져서 다 읽기는 어렵지만 마지막에 한마디가 또렷하게 보이네요. 너가 잘 살아줘서 고마워 라고 써 있어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결국 참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동안 마음 깊이 눌러뒀던 감정이 마치 쏟아지는 비처럼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할머니는 아무 말 없이 제 손을 꼭 잡아주셨고 그 손의 온기에서 저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위안을 느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그 식당에 자주 들르게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지냈던 사람처럼 저를 반겨주셨고 편하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존재가 되어주셨어요. 우리는 따로 약속하지 않아도 늘 같은 시간에 같은 자리에 마주 앉았습니다. 처음엔 할머니께 이것저것 한국 문화에 대해 묻는 것으로 시작했지만 나중에는 서로의 삶을 공유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할머니께서 물으셨습니다. 에리나, 넌 너의 이름을 한글로 써본 적 있니?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럼 오늘 배워보자. 너의 이름을 너 손으로 써보는 거야. 그날 저는 처음으로 예린이라는 제 이름을 한글로 써보았습니다. 린, 두 글자를 또박또박 적어 내려가는 동안 눈물이 났습니다. 단지 글씨를 쓰는 것이 아니라 제 존재를 한글로 나타내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한국이라는 나라는 더 이상 낯선 땅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제가 가장 오래도록 그리워했던 집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에 온 지도 어느덧 한 달이 지났습니다. 처음 서울에 도착했을 때의 불안함과 두려움은 어느새 사라지고 저는 이 도시의 분위기에 조금씩 익숙해지고 있었습니다. 한글은 여전히 어렵지만 눈을 마주치고 웃는 법, 천천히 말하며 마음을 전하는 법은 그새 익숙해졌어요. 할머니와 저는 거의 매일 식당에서 만났습니다. 저는 아침마다 간단한 한글 문장을 연습해 갔고 할머니는 저의 발음을 교정해 주시고 틀려도 귀엽다며 웃어 넘기셨죠. 할머니와의 대화는 마치 사라졌던 시간을 되찾는 느낌이었어요. 저는 단 한 번도 직접 본 적 없는 저의 한국 친할머니를 상상하며 식당에서 만난 할머니를 통해 그 존재의 빈자리를 메워가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식당을 찾았지만 익숙한 창가 자리에 할머니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상하게 생각하며 자리에 앉으려던 찰나 카운터에 계시던 아주머니가 조심스럽게 다가오셨어요. 저기 혹시 에린 씨 맞으시죠? 네, 왜요? 어르신께서 어제 병원으로 가셨어요. 갑자기 몸이 안 좋아지셔서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아주머니는 병원 주소가 적힌 종이를 건네주셨고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받았습니다. 서툰 한국어와 영어를 써가며 겨우 길을 찾아 병원에 도착했고 조심스레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할머니는 병실 침대에 누워 계셨어요. 침대 머리맡엔 안경이 놓여 있었고 테이블 위에는 평소에 드시던 보리차가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눈을 뜨셨고 저를 보며 미소 지으셨어요. 여전히 따뜻하고 온화한 웃음이었습니다. 에린이, 너 왔구나. 할머니의 목소리는 많이 약해져 있었지만 그 안의 온기만은 전혀 바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순간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스스로에게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저는 할머니께 해드릴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그날 밤 숙소로 돌아온 저는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한참 동안 편지지 한 장을 앞에 두고 아무 말도 쓰지 못한 채 펜만 쥐고 있었어요. 머릿속에선 수많은 단어들이 맴돌았지만 도무지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하지만 결국 저는 조심스럽게 첫 문장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저는 이제야 제 자신을 조금 알 것 같아요. 저는 서툰 글씨로 익숙하지 않은 한글로 한 글자 한 글자 진심을 다해 써 내려갔습니다. 단어를 틀리기도 했고 문장이 어색한 부분도 많았지만 제 진심을 전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건 단지 고마움을 전하는 편지가 아니었어요. 이건 제가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내 마음을 전하는 진짜 편지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다시 병원을 찾았습니다. 할머니는 창가 쪽으로 침대를 옮기신 상태였고 햇살이 고요히 병실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인사를 드리고 어젯밤에 쓴 편지를 건넸습니다. 할머니, 이거 제가 직접 쓴 편지예요. 서툴지만 제 마음이에요. 할머니는 조금 놀란 표정을 지으시더니 천천히 편지를 펼쳐 읽기 시작하셨습니다. 눈을 찡그리며 한 글자 한 글자 읽어 내려가시는 모습을 보며 저는 울컥한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할머니의 눈가에 눈물이 맺히는 것을 보았을 때 저는 처음으로 내가 누군가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구나라는 걸 느꼈습니다. 에리나, 참 잘했구나. 이런 예쁜 말을 너가 써주다니 정말 고마워. 할머니는 손을 뻗어 제 손을 잡으시며 속삭이셨어요. 너의 그 손글씨로 쓴 편지가 나한테는 가장 아름다운 글이야. 그날 이후 저는 매일 할머니께 짧은 편지를 써갔습니다. 한 줄일 때도 있었고 때로는 실수투성이 글이었지만 할머니는 언제나 소중히 읽어주셨어요. 우리는 한글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서툴고 익숙하지 않은 언어였지만 마음만큼은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할머니는 제게 말하셨어요. 에리나, 너는 이제 더 이상 외로운 아이가 아니야. 너는 누군가의 사랑하는 존재이고 지금도 그렇단다. 그걸 절대 잊지 마. 그 말은 저의 존재를 다시 한번 알려주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꿈을 꾸었습니다. 낯선 여인이 어린 저를 품에 안고 웃고 있는 꿈이었어요. 그 여인은 이름도 얼굴도 알 수 없었지만 왠지 친할머니 같기도 했습니다. 병실에 계신 할머니와의 마지막 인사는 생각보다 담담했습니다. 할머니는 퇴원하시기 전날 조용히 제 손을 잡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에리나, 너는 이제 너가 어디서 왔는지 누구인지 아는 아이니까 그걸 잊지 않으면 돼.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막연히 슬플 줄만 알았던 이별이 조금은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삶에 아주 짧게 스쳐 지나갔을 뿐이지만 그 시간은 너무나도 깊고 진했거든요. 저는 더 이상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혼자 갇혀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모두 그 편지 한 장에서 시작된 것이었어요. 미국으로 돌아가기 전 마지막으로 할머니를 찾아뵈었을 때 저는 한글로 적은 작은 메모를 건넸습니다. 다음에 다시 올게요. 그땐 제가 한국말로 다 이야기할 수 있도록 노력할게요. 할머니는 웃으며 제 손을 꼭 잡아주셨습니다. 그래, 기다릴게. 보고 싶을 거야. 우리 에린이. 공항으로 향하는 길, 인천대교 위를 달리며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낯설었던 이 도시의 풍경이 이제는 너무 익숙하게 느껴졌습니다. 차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내가 태어난 이곳에서 과거를 찾았고 현재를 느꼈으며 미래를 꿈꾸게 되었어요. 미국 집에 도착한 후 며칠 동안은 멍한 상태로 지냈습니다. 매일 밤이 되면 할머니와 함께했던 식당의 창가 자리, 병실에서 건넸던 할머니의 따뜻한 손과 꾹꾹 눌러쓴 손글씨가 번졌던 편지가 떠올랐습니다. 저는 그 편지를 책상 위에 조심스럽게 놓고 매일 한 번씩 읽으며 마음을 다잡았어요. 그 후 저는 큰 결심을 하게 됩니다. 바로 한국어를 본격적으로 배우기로 한 거예요. 처음엔 온라인 강의를 듣는 것부터 시작했어요. 화면 속 선생님의 발음에 따라 가나다를 따라 읽고 모음과 자음을 분리해 쓰기를 연습했습니다. 그때마다 머릿속에는 할머니가 해주시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마른 마음이 흘러가는 달이란다. 한글을 배우는 일은 생각보다 쉽지 않았습니다. 자음과 모음의 조합 같은 단어도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높임말 모든 게 새로웠어요. 하지만 저는 매일 밤 할머니에게 보내는 편지를 쓰듯이 일기를 한글로 적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단어 몇 개로 시작했지만 점점 문장이 되었고 문장은 어느새 제 이야기가 되었어요. 그와 동시에 저는 입양인 커뮤니티에도 가입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한국에서 태어나 입양된 사람들이 모여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는 곳이었어요. 처음엔 망설였지만 용기를 내어
제 경험을 공유했습니다. 예상외로 많은 사람들이 저의 이야기에 공감하며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주었습니다. 그중 몇몇은 자신도 아직 한국에 가보지 못했다며 저처럼 뿌리를 찾고 싶다고 했어요. 그렇게 저는 자원봉사자로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입양인들이 한국을 방문할 때 그들의 안내자 역할을 자청했습니다. 제가 겪은 그 막막함과 두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고 싶었거든요. 또 한국어를 가르치는 온라인 교실에서 입양인을 대상으로 한글을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내가 배운 언어로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는 사실이 저를 더욱 성장시켜 주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는 특별한 초대를 받았습니다. 바로 입양인 문화 행사에서 한글로 쓴 나의 이야기를 낭독해달라는 요청이었어요. 저는 긴장되는 마음으로 연단에 올라 할머니와의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한글로 써내려간 글을 또박또박 읽어 내려갔습니다. 읽는 내내 제 눈에는 눈물이 맺혔고 관객석에서도 많은 분들이 조용히 눈물을 훔쳤습니다. 낭독을 마친 후 저는 마지막 문장을 천천히 읽었습니다. 이 한글로 된 편지가 잃어버린 가족을 제게 안겨줬어요. 행사가 끝난 후 많은 분들이 제게 다가와 말을 걸었습니다. 누군가는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당신의 이야기는 제 이야기이기도 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 이야기는 단지 개인의 과거 회복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품고 살아가는 그리움과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였다는 것을요. 그날 밤 저는 조용한 방 안에 앉아 다시 편지를 꺼냈습니다. 손끝으로 종이의 질감을 느끼며 그 편지를 처음 받았던 순간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새하얀 종이를 꺼내 또박또박 한글로 제 이름을 써내려갔습니다. 에일인, 그 두 글자를 쓰는데 참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다 쓰고 나서 고개를 들었을 때 저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나는 나의 이름으로 살아갑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꾹 눌러주세요. 다음에도 더 감동적인 사연으로 여러분에게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